안녕하세요. 수도권 투데이 박형주입니다. 이 석유 에너지가 고갈돼 자동차도 또 오토바이도 달릴 수 없는 세상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경기도 수원에서 마련됐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염태영 수원시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입니다. 에너지 절감 시대, 에어컨도 제대로 틀 수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폭염을 수상 스포츠로 이겨내는 방법 어떨까요? 잠시 후 생생 수도권 리포터 현장에서 해양 레포츠 체험 교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는 인문학 콘서트 준비되어 있죠. 지난주에는 이 학부모를 위한 인문학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 그리고 판단력을 돕는 인문학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있고요. 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이른 아침 내린 비로 더위가 한풀 꺾인 기세입니다. 금요일 오전 수도권 투데이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등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연료들은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갈이 되겠죠. 이 때문에 대체 자원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대체 자원 개발에 실패하고 이 화석연료가 고갈된 미래가 멀지 않았다. 이런 아이디어로 수원에서 페스티벌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생태교통 수원 2013이라는 제목으로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염태영 수원시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죠. 염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수원에도 비가 많이 내렸죠? 예, 제법 왔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교통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날씨와 교통은 빼놓을 수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예. 생태교통이라는 말은 아직은 조금 낯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화석연료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가 곧 예견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요즘도 에너지난 때문에 아주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온실가스라든지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또 에너지 소비를 절감시키는 그런 교통, 이동 방식을 생태교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보행이라든지 자전거, 수레 이런 것은 무동력 교통수단이죠. 네네. 그리고 또 그 외에 이제 대중교통수단, 조금 에너지를 소량의 에너지로 많은 다수를 이동시킬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예. 또 이제 전기동력 수단은 이제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죠. 예.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또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린이 이렇게 교통 약자 계층들도 소외받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 이런 예. 것들을 생태교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수원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행사가 생태교통 수원 2013 페스티벌인데요. 앞서 예.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화석연료가 완전히 사라진 시대, 이 상황을 생각하면 가끔 영화에서는 좀 어둡게 그리기도 하는데 수원에서는 이걸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좀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하신 건가요? 예. 생태교통 수원 2013은 9월 한 달간 수원시 행궁동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예. 수원시와 이클레이, UN 헤비타트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적인 사업입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후 화석연료가 고갈될 상황을 가정해서 미래 생태교통 도시를 재현하는 프로젝트로 세계 최초의 시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생태교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미래 일상을 미리 예측하고 자동차와 같은 동력을 이용한 교통수단을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또
기후, 환경, 에너지 절감형 교통 물류 체계로 전환시킴으로써 기후 변화, 요즘 같은 지구 온난화, 폭염 이런 데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이런 일로서 세계 도시들과 공동으로 기획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수원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단체들도 함께 하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여러 군데서 같이 하고 있는데, 예. 유엔 헤비타트라든지 이클레이라는 국제기구, 세계 지방정부, 또 교통 전문가, NGO 이런 데서 많이 참여를 합니다. 예. 미국 동일 같은 나라들은 생태교통의 이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데서 한 50여 개 이상의 도시들과 또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지 유엔 에스캅 이런 국제기구에서 한 300명 가까운 국제 생태교통 전문가와 도시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예. 또 이 기간에 유수한 도시의 시장들이 여러분이 오시는데, 네. 이런 분들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이라든지 박원순 서울시장님, 안희정 충남도지사님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도시의 정상들이 오시고, 예. 또 독일이라든지 캐나다 같은 글로벌 기업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흔히 자치단체에서 하는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좀 즐기고 이렇게 좀 오락 위주의 행사들을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예. 이번 생태교통수원 2013 페스티벌은 좀 그것보다는 좀 더 의미를 두고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이것은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축제를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로서는 불편한 것을 체험하자고 하는 거니까, 예. 마냥 뭔가를 흥청망청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축제하고는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생태교통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여러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아마 이걸 통해서 생태교통에 대한 정책 발전이라든지 국민 인식 증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네. 우리 수원으로서는 이런 녹색 교통 체계가 보다 앞선 준비를 하고 있는 도시로서의 이미지도 얻고, 예. 또 환경수도로서 장기적 비전을 마련하는 초석을 놓는 이런 계기도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예. 또 이 지역 자체가 세계문화유산 화성이라고 하는 곳이 위치한 지역이어서 생태적 가치와 지역의 역사 문화적 가치가 결합돼서 관광 효과라든지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들이 솔직한 우리의 바람입니다. 예.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9월 1일 일요일 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딱 한 달간 수원시 행궁동 일원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한 달 동안 하는군요. 한 달 동안 그 동네에서 차 없이 생활하면서 예. 그 차가 빠진 거리를 다양한 거리 퍼포먼스라든지 새로운 이동 수단에 대한 체험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죠. 이제 행사 내용을 제가 좀 보니까요. 행궁동 예. 일대에서는 차 없이 이제 이동하고 좀 생활해보는 그런 체험도 있는데, 예. 주민들로서는 일단 생업도 있고 생활도 해야 되니까 당장 예. 차가 없다면 상당히 좀 불편해서 반대도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예. 부분은 좀 잘 조율이 됐습니까? 예. 한 달 동안 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또 각종 공사로 인한 영업적 손실이 그동안 있었죠. 그래서 예. 당연히 반발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죠. 근데 그동안 이제 동네 기반 시설이 확 바뀌면서 골목길과 가로 환경 정비, 전선 지중화, 간판 개선 이런 걸 통해서 동네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주민들이 달라진 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에 협력해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동네의 낙후성을 해소하고 또 앞으로 미래 도시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앞장서 보여주자 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공감을 많이 얻게 돼서 지금은 반대하던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상당히 호의적으로 주민 추진단에 같이 협력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시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화성하면 대표적인 이제 문화유산 화성을 많이 이제 생각을 예. 하는데요. 예. 생태 이동수단과 또 이제 일종의 관광 이런 것도 접목시키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여기에는 이제 행사가 펼쳐지는 광장 주위로 파빌리온이라고 하는 큰 이제 행사 총회 공간이
새로 만들어지고 예. 이 주변으로 생태교통 전시관이라든지 이색 이동수산 체험장 이런 상설 체험 전시 공간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그 친환경 이동 기구를 제작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아이디어 상품들도 출시하고요. 예. 또 여기서는 그 체험장에서 어린이, 유아 또 여럿이 함께 탈 수 있는 가족용 자전거, 장애우를 위한 복지 자전거 이런 그 다양한 자전거를 직접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 같은 생태교통 그 선진국의 한 20여 개 기업하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삼천리 자전거라든지 효성모터, 현대로템 이런 20여 개 기업의 한 40여 개 이동기구가 제품이 전시됩니다. 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시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지구 환경 문제를 즐겁게 이해하면서 체험하고 그리고 그런 것 속에서 국민 실천 사항들을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이런 공간이 되게 됩니다. 예. 이것이 또 바로 화성에 있기 때문에 네. 화성과 연계된 골목길 투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원만의 독특한 문화, 역사, 생태를 직접 체험하는 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생태교통 전문 해설사가 배치돼서 이 지역, 행궁동 지역의 문화라든지 역사, 생태교통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문화자원과 관광자원 또 교통자원이 새롭게 접목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뭐 어차피 이번 행사가 그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상황들을 좀 체험을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만 이게 단순히 뭐 일시적인 행사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어떤 앞으로의 시책이나 이런 것과도 이제 연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예. 뭐 그런 준비도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 생태교통 그 총회를 통해서 이러한 그 새롭게 마련되는 미래의 도시의 모습 또 생태교통 수단의 그 대안 마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저탄소 미래 녹색 도시 구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한 달 동안 유엔이라든지 생태교통 전문가들이 우리가 네. 하는 사업의 내용들을 일일이 와서 기록하고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예. 또 국제기구들이라든지 세계 도시들의 협의체 같은데 보고를 해서 네. 우리가 전 세계 도시들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지침 같은 것에 커다란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이 기간에 좀 한 번 정도 들르셔서 좀 체험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급적 우리가 예.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도시에서 또 색다른 이색 체험이 많이 있으니까 네네. 가족 단위로 또 도시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 다 오셔서 예. 즐겁게 축제도 즐기시고 새로운 체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염태영 수원시장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대학 입시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전문가와 함께 직접 상담하며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 미리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신청하실 분은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도권 투데이 특집 상담해드립니다. 대학 가는 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생생 리포터 현장 시간입니다. 이지혜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충주에서는요, 세계 조정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예.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조정 대회에 참가하는 모습이 방송이 되면서 수상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곳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도 지난달부터 해양수산부와 함께하는 해양 레포츠 체험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예. 한강 이촌지구와 양화지구에서 하루에 3번, 오전 10시와 오후 1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수상 스포츠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네.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곳에서는요, 카약과 카누, 그리고 딩기 요트와 크루즈 요트를 타볼 수가 있는데요. 요트 하면은 왠지 좀 호화롭고 돈 많은 부자들만 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네. 하지만 이 체험 교실에 오면요, 누구나 무료로 요트를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고요. 또 제가 갔던 날에는 정수초등학교와 윤수중학교 이런 학생들이 와서 딩기 요트와 카약을 배우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먼저 어떻게 체험이 이루어지는지 현장 소리부터 함께 하시죠. 자, 이쪽 거 왼쪽에 보이는 이 패들은 앞뒤가 똑같아요. 이거는 파여 있고 튀어나와 있고 이래요. 뭔 차이냐? 튀어나온 부분과 파인 부분 어디에 물을 더 잘 당길 수가 있어요? 파인 부분이죠. 파인 부분으로 들어오게 저어주기 때문에 밑으로 넣어서 다리 사이에 놓고 흥분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설레요. 나 시원할 것 같아요. 타면 더위를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긴장된다. 자 전체 우양우 목 돌리기부터 할게요. 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덟 장사라. 예, 우리 학생들이 일단 놀 생각에 굉장히 신나하는 것 같은데요. 네, 물놀이 한다는 생각에 굉장히 신나하고 있었는데요. 예. 처음에 이제 들으신 게 그 요트와 카약, 카누 이런 좀 설명을 해주셨는 건데 들어보기도 하고 좀 보기도 했지만 사실 카누와 카약 헷갈리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한쪽으로 노를 젓는 것이 카누고요. 노를 예. 양쪽으로 젓는 것은 카약입니다. 그리고 노를 저어서 뒤로 가는 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정이고요. 네, 딩기 요트는 혼자나 3명 정도가 타는 작은 요트인데요.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던 안에 침대도 있고 주방도 갖춰진 이런 좀 호화로워 보이는 요트가 바로 크루즈 요트입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을 이곳에서 체험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용어 설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노라고 얘기하는 이 패들 잡는 방법, 그리고 젓는 방법, 방향 전환하는 방법, 요트를 조정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20분 동안 설명을 듣고 준비 운동을 하고 1시간 정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체험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요? 네, 초등학생 이상이면은 개인이든 단체든 누구든 신청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요. 인터넷에서 신청을 하시면 이 카누와 요트를 무료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물놀이만한 것이 또 없잖아요. 그렇죠. 올해 특히 폭염이 심했었는데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바람을 가르며 카약과 요트를 타는 친구들의 모습이 참 행복하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카약은 2명씩 조를 이뤄서 탔기 때문에 하나, 둘 이렇게 협동을 하면서 노를 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현장 소리도 함께 들어보시죠. 뭐야, 우리 이렇게 할 줄 알았어. 야, 내가 왜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자 출발할 거예요. 패들 잡고 패들 잡으세요. 그래. 이게 더 무서워. 자 얘들아 저기 노란 부표 보이지? 저기까지 가는 거야. 구령을 쥐고 하나 둘로 짖는 거야. 시작. 우리 왼쪽부터 잡자. 하나, 둘, 이거 젓는 게 약간 힘들어요. 팔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좀 많이 움직여서 파도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래도 강에 들어오니까 재밌어요. 야, 나 옷 다 젖었다, 그때. 배 저어서 나갈 때 기분이 시원해요. 안녕. 윤수야, 물 좀 받아줘! 예.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아이들이 물장난도 치고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앞으로 나가기도 했었는데요. 예. 제가 간 곳이 이 양화지구입니다. 한강공원에서 보면 이제 선착장이 보이는데, 네. 당산역에 내리시면요, 이 그 목조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만 건너시면 바로 이 체험장을 만나실 수가 아. 있는데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좀 노를 젓다가 이 당산철교 아래 그늘에서 잠시 쉬기도 했고요. 또 시원하게 좀 이렇게 물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좀 보냈는데요. 예. 누가 더 빨리 오나 시합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 수상 스포츠가 상당히 운동도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호흡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협동심도 굴려주고 또 다른 운동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운동 효과와 또 해양 스포츠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해양소년단 서울연맹 조용대 주임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상 활동은
균형 감각을 많이 요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균형 감각하고 또 팔 근력, 허리 근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관절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전신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한강에서 자유롭게 항해를 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건데 물놀이를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흥분이 돼 있는 상태세요. 오자마자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훈련장 체험장 안에 들어와서도 많이 뛰어다니고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모든 수상 활동은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안전 장비 착용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준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 안전에 대한 그 마음가짐을 먼저 다잡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이런 네. 점들만 잘 기억을 해두신다면 즐겁고 또 안전하게 이런 수상 스포츠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어렵지가 않습니다. 바로 배워서 할 수 있다는 게 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도요. 물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트는 바람이 적당히 불어야지 좀 재밌다고 하는데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았지만 이 러더와 줄을 잘 당겨주면 바람을 타니까 아주 재밌었다. 이런 학생들의 말이 좀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수상 스포츠를 마친 친구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너무 힘들어. 돛대가 제 머리에 부딪혀가지고 완전 아파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완전 시원해요. 처음에는 무서울 것 같았는데 정말로 해보니까 제 완전 재밌어요. 진짜 대박. 이거 무섭지도 않고 재밌어요. 강추. 배 위에 막 추렁추렁거리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다리에 힘 풀려요. 팔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요. 얘가 완전 터보 엔진이에요, 터보 엔진. 그냥 막 쫙쫙 가요. 좀 어려웠어요. 방향 조절이 잘 안 됐어요. 속도가 너무 안 나서 아쉬워요. 타기 전에는 머리가 완전 뜨거웠는데 타고 나니까 물 때문에 시원해요. 배가 충돌할 때 갑자기 엄청난 스릴이 넘쳤고요. 모터보트가 왔을 때 파도가 발생하여서 막 울렁거렸고 그게 엄청 재밌었어요. 네, 운동도 좀 되는 것 같고 격동심도 많이 길러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방법을 익히느라 좀 느리게 갔었는데 다음번엔 더 빨리 가도록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네, 여름에만 운영하지 않을까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10월 말까지 운영이 됩니다. 매주 월요일과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요. 상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장 접수가 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교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오늘처럼 좀 비가 오는 날이나 또 이게 한강 물이 좀 많이 올라왔을 때에는 예. 운영이 안 된다고 하니까 미리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갈아입을 옷과 모자, 마실 물을 준비해 가시면 좋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서울에서만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해양수산부와 함께하는 해양 레포츠 체험교실은 각 지방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망원 한강공원에서는요. 또 무료로 윈드서핑 체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고 한번 해보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그 투데이 컬처 TV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이번 주 일요일부터 30일까지 그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는 에코맘 조정 캠프, 학생들을 위한 그런 조정 캠프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또 여기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출근길이 거의 수상 스포츠를 방불케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네. 예, 직접 한번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수상 스포츠요. 해양 레포츠 체험 교실 오늘 이지혜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하나의 인류, 두 개의 세상. 버려진 지구와 선택받은 1% 엘리시오. You can save everyone. Where can I go? 맷 데이먼, 조디 포스터. 최후의 시간 5일. 그곳을 점령하라. 엘리시오. 8월 29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마무리합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시대와 장소,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의 감각을 깨우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 미, 뷰티입니다.
경기도가 2013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로 오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뷰티의 가치라는 주제로 화장품, 헤어, 에스테틱, 네일, 스파, 성형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산업 종합 박람회로서 뷰티 비즈니스의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신을 위한, 당신에 의한 뷰티, K-뷰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검색창에 뷰티 박람회.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윤유선 씨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너무 사회가 바쁘고 정신없이 달려가잖아요. 근데 아이들과 남편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서로의 의견을 듣고 그런 부족한 생각, 상처받은 마음 이런 걸 가족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으니까요. 가장 행복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한 끼의 식사를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과 판단력 잘 키워지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시간에는 학부모들을 위한 인문학 콘서트 준비했습니다. 잠시 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김섭 아나운서.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북한 주민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힌 남성 한 명이 강화 교동도로 귀순해 왔습니다. 아직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이 남성은 현재 군 수사당국에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이 남성은 교동도 해안에 도착해 이를 발견한 주민에게 북한에서 왔음을 알렸고 이 주민이 군부대에 신고했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국민건강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는 다음 달부터 신원이 공개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2년 이상 1,0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나 관보에 신원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 1년 지난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 안팎으로 오릅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 주에 택시 요금 인상안을 발표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기사 임금을 21.5% 올리는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택시 요금 인상안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인문학 콘서트 시간입니다. 거리의 인문학자 최준영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는 유석현 앵커와 함께 그 부모님들을 위한 인문학 콘서트로 이야기를 꾸몄는데요. 제가 저기 옆에 뉴스룸에서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도서관 다니는 얘기를 주로 했고요. 그 책 읽기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했다면 오늘은 좀 아이들의 그 상상력 과 판단력을 좀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하는데요. 예. 지난주에 제가 그 방송 끝나고 모처를 갔더니 그 방송을 들었다 그러면서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방송을 통해서 자꾸 아빠들을 좀 뭐 아이들과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방송 계속 해달라고 응원해줘서 오늘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예. 아버지들에게는 좀 부담을 드리시겠군요. 사실 근데 특히 아빠들은 되게 바빠서 요즘은 뭐 자녀들과 특히 아들과 뭐 목욕탕 갈 시간도 없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좀 프로그램이 좀 만들어진다면
좀 좋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서 아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요. 좋은 예. 아빠 되기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일부러 찾아가서 그렇죠. 듣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사실은 바쁘기 때문에 더 그 바쁜 속에서 시간을 내주는 게 더 소중한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이 좀 크고 나면 예. 아빠들이 같이 어딜 가자 그래도 아이들이 거부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예. 아이하고 스킨십의 경험을 많이 쌓아놔야 아빠에 대한 소중함도 알고 또 나이가 들고 사춘기가 되어서도 아빠가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호기심 많고 그랬을 때 나한테 친절하게 대답도 해주고 나하고 시간도 보내줬으니까 나도 이제는 아빠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줘야지 하고 아이들이 오히려 아빠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 서로 주고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이제 가족 간의 돈독함 같은 것도 키울 수 있고 그래서 특히 어린 나이에 아빠들이 시간을 같이 가져주는 거는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최 교수님은 잘하고 계시죠? 저도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뭐 잘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자랑도 하고 방송에서 뭐 아이들을 매 주말 4년 동안 아이들이랑 도서관을 계속 같이 다녔고 그래서 아이들이 책 읽기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는데요. 네. 요즘엔 이제 아이들이 다 사춘기가 돼서 조금 소원해진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방송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 딸들한테도 부탁하고 싶은데 예. 아빠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고 너희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예. 너희들이 조금 시간 좀 내주렴 하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최 교수님을 포함해서 자녀들에게 더 잘 가까이 하고 싶은 우리 아버지들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의 그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요? 자칫 잘못 접근하는 어떤 교육 방식이 네. 아이들의 상상력에 싹을 자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림이나 글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어른들의 시각에서 자꾸 교정하려고 드는 거예요. 너 그런 말은 잘못됐어. 너 그림은 잘못 그렸어.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아이들은 상처를 줄 수 있고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느낀 대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부터 시작해서 앵커님한테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주고 좀 사람을 좀 그려서 좀 저한테 내보십시오 하면 내실 수 있겠어요? 뭐 사람이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른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여러 명 교실에서 한 4, 50명 있는 곳에서 사람을 좀 그려서 내십시오 하면은 서로 눈치 보느라고 못 내요. 어른들은 제 실험을 해봤는데 실제로 못 내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금방금방 그려서 내죠. 쑥쑥 그려서 내는데 아이들이 그림 그리면 참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죠. 얼굴은 이만하게 그리고 몸은 꼬챙이같이 선 하나로 쭉쭉 그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눈은 굉장히 크게 그리는데 코는 또 일자 하나로 그려버리기도 하고요. 근데 그걸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잘 그렸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 코가 왜 이렇게 생겼니? 사람 몸이 왜 이렇게 작아?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쵸, 그런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관념을 그려요. 자기가 아는 대로 그려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잘 알고 있죠. 앵커님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잘 알고 있고. 알고 있는 대로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그대로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대생 연습 맨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창피해서 못 내는 거예요. 사람 얼굴은 원래 저렇게 생겼는데 내가 표현한 거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혹은 관념을 그리는 데 비해서 아이들은 자기가 느낀 대로 그리는 거거든요. 아이가 그렇게 느꼈으면 그대로 그 아이는 정직하게 그린 거예요. 눈은 크게 느꼈고 코는 뭐 잘 안 보이니까 선이 잘 안 보이니까 일자로 그린 거고 그걸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중으로부터 아이들의 상상력이 점점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거고 그 아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른들은 그 나이를 먹어서 이제 머리가 굳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옛날 세대는 뭐 이런 창의력 교육 이런 것들이 좀 없었기 때문인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들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표현하는 것에 익숙치 않았어요. 표현하는 교육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수없이 많은 지식들을 머릿속에 저장만 했을 뿐이지 그것을 글로 표현하거나 말로 표현할 기회를 심하게 얘기하면 박탈당한 채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표현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그러니까 자신이 교육받았던 방식대로 또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는 속성도 있는 거예요. 경로의존이라고 그러나요? 자기가 해왔던 대로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이게 내면화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표현이 과한 걸 오히려 지적을 할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 뭐 이렇게 말이 많니? 뭐 이런 식으로 조리 있게 해라. 이렇게 이제 지적하고 교정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이들을 망칠 수 있다는 거죠. 마음대로 표현하게 하고 느낀 대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사실 좀 기성세대들은 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표현해 주신 대로 그 상상력에 싹을 자른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킨다라는 명목으로 예. 아이들이 느낌이나 표현하는 걸 우리는 좀 많이 막았었던 것 같아요. 예, 예전에 그 영화 핑크 플로이드의 그 더 월이라는 영화에 보면 벽돌 공장에서 벽돌 찍어내듯이 똑같이 정형화된 아이들을 생산해낸 컨베이 시스템이면서 예. 학교를 굉장히 이렇게 풍자를 했고요. 뭐 교실 위대한 서태지도 옛날에 그런 얘기들을 노래 가사를 넣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 예.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미 굳어져 있는 어떤 고정관념화돼 있는 지식을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달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갖고 있다는 건데,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교육이라는 거고요. 예. 실례로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보통 뭐 그림에 재주가 있다 그러면, 좀 소질이 있다 그러면 프랑스 같은 데 유학을 보내잖아요. 네. 유학을 보내려면 아주 일찍이 보내야지, 하다못해 초등학교라도 마치고 국내에서 프랑스를 가면 그 소질을 개발하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왜냐하면 이미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까지의 과정 속에서 미술 교육은 네. 똑같이 그리는 연습, 뭐 상상력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의 기교를 가르쳐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교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프랑스나 이런 선진국, 이런 교육 선진국 이런 데에서는 아이들한테 그림 그리는 기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고 느낀 대로 자유롭게 그리는 것들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양한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벽에 서 있던 책장이 쓰러집니다. 예. 책장이 쓰러지면 그 책장 속에 꽂혀 있던 책들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것을 상상하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이런 과제를 주면 한국의 아이들은 책장에서 책이 떨어지는 모습 혹은 바닥에 떨어져서 널브러져 있는 모습만 그린다는 거예요. 예. 근데 프랑스 아이들은 책장에 있는 책이 밖으로 떨어져 나오다가 갑자기 책에 날개가 달려가지고 하늘로 날아가는 책. 예. 그리고 또 그 책장이 떨어지면서 페이지별로 넘어가서 이야기 스토리를 스스로 책이 얘기해 주는 것. 예. 이런 식의 상상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그 단순한 그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생각을 시켜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그냥 그러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리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그런 데서 근본적인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미술 교육에서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드는 게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이제 퇴근하셔서 너 책장에서 떨어지는 책을 그려봐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국 아이들의 전형대로 그린다면 또 이제 그 아버지께서 가르친다고 너 이렇게 그리면 안 돼. 그렇죠. 책에서 날개가 나고 이런 식으로 또 접근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의 어렵네요. 일회적인 어떤 그 시츄에이션을 놓고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를 전환을 해서 사실은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섣불리 평가하고 섣불리 예단하고 아이들에게 뭐 빨리 답을 낼 것을 요구하고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묵묵하게 지켜주고 따라다니고 같이 어울리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생각을 바꿔나가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어른들 입장에서 가장 쉽게 자녀들 교육시키는 방법이 좋은 책 골라주는 거잖아요. 그 부모님 역할도 굉장히 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좋은 책 골라주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책이라는 기준이 부모의 기준인 거잖아요. 부모가 판단했을 때, 이 책을 읽으면 지식이 늘어날 거야. 이 책을 읽으면 심지어는 상상력이 늘어날 거야. 이 책을 읽으면 앞으로 학과 공부에 도움이 될 거야. 이런 미리 판단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책을 추천한다는 얘기죠. 저는 아이들하고 큰아이가 6살, 작은아이가 4살 때 매 주말마다 이제 도서관을 데리고 다녔는데요. 한 번도 애들한테 어떤 책을 읽으라고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물론 사실은 제가 좀 성의가 없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도서관 가서 아이들은 그냥 방치해놓고 저는 제 책을 읽었거든요. 제 책을 읽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 건데 처음에 몇 개월 동안은 아이들이 뭐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도서관에 노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작은 애 같은 경우는 글씨도 어차피 모를 때였기 때문에 책을 거꾸로 들고 자기 혼자 상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머신마하고 머리끄댕이 잡고서 서로 네 책에다 내 책에다 싸우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도서관이라는 그 공간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도서관에는 제일 많은 게 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간에 익숙해지니까 익숙한 공간 속에 있는 물건을 서서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책을 읽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재미를 쫓아요. 내가 좋아하는 책, 내가 좋아하는 그림들이 담겨 있는 책만을 읽어나가다가 차차 이제 읽어나가면서 조금씩 패턴이 바뀌어 나가는 모습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이후로 이제 아이들이, 저는 제가 특별히 뭐를 강요하고는 하지 않았는데 어린 나이에 물리가 튀었다. 그래서 글 쓰는 걸 보면요. 저희 딸을 자랑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래도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 가서 책과 같이 씨름하고 책을 읽었던 경험들이 그런 능력을 키워준 게 아닌가. 그래서 저의 경험을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요 나이 때는 이거 정도는 해야지만 다른 아이들과 뒤처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서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도 제가 아는 있잖아요. 어떤 친구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5살짜리 아들을 뭐 천자문을 띄게 하고 영어 단어를 몇백 개를 외우게 하고 그 구구단을 외웠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5살. 예, 5살짜리가. 근데 이게 천재라고 뭐 보통 부모들이 자기 자식은 다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이하고 같이 붙여놓으니까 그 아이가 별로 경쟁력이 없어요. 걔는 자꾸 자기가 아는 것만 되뇌면서 너 구구단 알아? 너 이거 영어 단어 알아? 이런 것만 반복해서 묻더라고요. 걔는 오히려 저는 그 부모의 욕심을 채워줬던 거. 부모가 그런 걸 잘하면 칭찬하니까 칭찬받으려고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간 것 뿐이라는 생각뿐이 안 들어요. 오히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뭐 저는 소통을 아이하고 좀 많이 하는 편인데 큰 아이가 지금 중학생인데 저한테 다큐멘터리 하나를 동영상으로 카카오 스토리로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 지식 채널에서 하는 이 지식 시리즈에 있는 거예요. 독일의 초등학교 풍경을 그리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아이들한테 절대 선행학습을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선행학습을 특정한 아이가 선행학습을 해버리면 그 아이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고요. 거꾸로. 또 그다음에 아직 그 내용을 모르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는 아이가 한 명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질문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동료 아이들의 질문권을 박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행학습은 금물이다. 우리나라 사교육은 전부 선행학습 아닙니까? 심지어는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는 데도 있고요. 뭐 등등 더 빨리 선행학습을 하는 것을 아주 자랑처럼 여기고 그걸 통해서 광고도 하고 그러는데 철저하게 공동체의 어떤 소중함을 먼저 익히 한다는 거고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이 구구단 같은 걸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요. 구구단이라는 거는 빨리 계산하기 위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걸 일일이 손금으로 해보고 머릿속으로 써보는 것보다는 암기를 하고 있으면 바로 암기한 걸 끄집어내서 그걸 사용하면 금방 계산이 답이 나오니까. 근데 굉장히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긴 한데 그런 수단들을 많이 익히고 있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원리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이런 취지에서 구구단 같은 걸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령 답을 늦게 내더라도 스스로가 그 원리를 생각하면서 풀어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건데요. 얼핏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독일이나 뭐 핀란드나 뭐 교육 선진국 이런 데서는 그게 가능하다 그러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가능할까 하고 좀 냉소적이거나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단박에 효과가 나겠습니까? 교육이 뭐 특정한 학교에서 그런 걸 시도한다고 해서 하면 또 다른 학교들이 오히려 성적이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도 못하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학부모들부터가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의 상상력, 그다음에 원리를 터득하는 학습 이런 것들에서 동의를 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여론들이 형성돼 나간다면 오히려 더디지만 오히려 더 진중한 아이들, 더 그 판단을 스스로 하는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좀 용감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의식 있는 부모들도 많아서요. 뭐 스스로 대안학교를 찾아가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단을 익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원리를 터득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다니는 부모님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과 또 판단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거리의 인문학자 최준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엄마들은 수유 준비할 때마다 걱정이 많다. 물 온도, 수유 농도, 영양 걱정까지. 이젠 액상으로 된 배비언수로 바꾸세요. 체계적인 영양 설계는 기본. 한 병 한 병 무균 상태로 만들어져 뚜껑만 바꿔 끼면 수유 준비 끝. 대한민국 수유 상식을 바꾸다. 액상 유아식 배비언스. 남편은 누워 쉴 수 있는 휴가를. 아내는 로맨틱한 휴가를. 아이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휴가를 원한다면 셋이 따로 가거나 셋이 몰디브로 가거나. 어디에도 없던 휴가 몰디브에 있습니다. 대한항공 스리랑카 몰디브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하나의 인류, 두 개의 세상. 버려진 지구와 선택받은 1% 엘리시오. You can save everyone. When can I go? 맷 데이먼, 조디 포스터. 최후의 시간 5일. 그곳을 점령하라. 엘리시오. 8월 29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왜 그랬어요? 최신의 LTE 폰 사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넌 나에게 3G도 줬어. 100% LTE가 있는데도 말이야. 이럴 수가. 3G 섞인 LTE. 3G 전환 없는 100% LTE로 완벽하게. LTE도 U+가 진리. LTE 지원 낱말 기준. 족발, 만두, 피자, 케밥 다 포기했습니다. 괜찮다. 너에겐 카스라이트가 있으니.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네, 수도권 투데이 다음 주 특집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하는 자녀분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전문가와 함께 생방송으로 대입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궁금한 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휴가 간 유석현 앵커가 돌아오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 감독의 남윤민, 구성작가의 최유미였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